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오늘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모시고 교육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전북교육수장으로서 가진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에 취임하셨습니다. 제19대 전라북도 교육감이신데요. 벌써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선 소감과 또 도민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북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실력을 키워주는 전북교육,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늘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전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취임사에서도 밝히셨지만은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교육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학생을 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간 낡은 이념을 그 중심에 두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정하는 데는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우리 미래 사회를 살아갈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우리 미래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와 그리고 또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또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여기서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거기에다가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자기 주도성 이런 여러 가지 덕목을 포함합니다. 네. 취임 직후에 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 간의 교육 협력 협약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지자체와의 협치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건지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청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전라북도 또 14개 시군과 함께 역시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돌봄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 문제, 또 폐교 활용 문제, 평생 교육 문제, 또 마을 공동체 문제 등등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그 애타게 기다렸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기관의 그 리더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전북 발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감께서는 뭐 전북대학교 총장 2번을 8년 동안 역임을 하시고 전국대학교 총장협의회 또 회장으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협치 행정에서는 누구보다 더 능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과거를 또 회상해 보시면서 그런 또 응용을 하시면 더 잘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네. 네,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은 전북 미래교육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전북 미래교육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네.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그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초 기본 학력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좀 기초 기본 학력을 좀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아이들이 특히 기초 학력 부분에 있어서 예. 너무 좀 처져 있다, 저하돼 있다
없다라고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 기본 학력을 탄탄히 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 평화라든가 생태 환경 이런 가치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 그리고 협업 능력 또 소통 능력 그 외에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자기 주도성 이러한 덕목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 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이 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 간의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가 연구회 또는 뭐 학습 연구년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죠. 또는 AI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라북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다음에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은 뭐 당연히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진단부터 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초학력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 전북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다른 타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이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작년 2021년 그 수능 성적을 보면 영어하고 수학의 경우에 8, 9등급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10개를 가르쳤는데 2개도 모르는 아이들이 8, 9등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초학력 수준이 또 이렇게 미달하다 보면은 그만큼 인재가 드물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또 외지에서도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 들어오는 것도 다소나마 좀 꺼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대학 총장님도 역임 해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이게 경제 살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이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그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인재가 있느냐, 인력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사실 답변하기가 마땅치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교육을 살리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뭐 다각적인 이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을 텐데 그 부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초중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학교급별로 다 방안을 네. 뭐 마련해 놓으셨을 네, 텐데 네, 자,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기초학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수포자가 나오고 또 이 문해력을 제대로 습득을 못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말을
말하고 쓰고 읽는 거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이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것이 그다음에 이게 그 학습이라는 것이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1년, 7년간 학년 단위의 아이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7년간 아이들의 학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기초학력이 깜깜이로 지내다 보니까 우선 아이 자신은 물론이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학력에 대한 정보가. 근데 지금 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그런데 아이들의 학력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이 그 아이들의 학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기초학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작년에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금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그 학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시행이 안 됐습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3단계의 그런 저희가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교실에서는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아이들을 별도로 가르칠 수 있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100명 정도 배치를 해서 그 좀 더딘 아이들을 특별히 좀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또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이 또 건강상의 이유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할 생각이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키워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담 교사를 배치하시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교원 단체에서도 그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반에 초중 학생들이 20명 남짓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큽니다만은 교사 한 사람이 그런 기초학력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만. 네네. 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급당 아이 수가 좀 다릅니다. 보통은 한 27, 8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아주 이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20명이 안 되고요. 당연히 10명도 안 되는데도 수두룩하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그 기초학력이 더딘 아이들까지 책임지기에는 좀 너무 그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과 별도로 기초학력만 전담하는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을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되 또 한때는 뭐 전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영재 학생들을 위한 뭐 수월성 교육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영재 교육원이 있어서 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초학력 평가를 위한 그 진단 평가가
평가죠. 이제 네, 그 네. 고사 필요성을 네. 뭐 역설하셨는데 뭐 일부 학부모들 중에서는 이게 뭐 줄세우기다. 어떤 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단 그런 당위성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그 부분은요. 있겠습니까? 저는 지나친 경쟁이나 줄 세우기 교육은 저도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점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야만 그래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 또 질병 이런 것들을 또 캐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도 하고 뭐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학력도 아이들의 기초 학력도 일단 진단을 위한 평가는 필요하다. 그것이 변별을 위한 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하나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건강검진을 하는데 내가 다른 애보다 건강이 더 몇 등 정도 우월할까 이렇게 안 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평가를 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되 그 결과는 아이와 그리고 학부모에게만 그것도 등수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 정도 퍼센트로 해서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니 좀 예. 보완하세요. 이렇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학생의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으로 네, 네, 내놓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학생참여위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뭐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학생참여위원회는요. 그건 이제 저희 교육청에 그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이 돼 있는 학생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권 문제, 학생 인권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내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의회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안도 하고 또 그걸 검토하고 심의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주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의회를 만들게 됐고요. 지금 학생들 대표들이 그걸 어떻게 구성할 건가,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범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출범은 이제 앞으로 한 연말 이전에 이제 가능한 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임 교육감이 학생 인권을 이제 중시하면서 교사 인권이 좀 뒤로 좀 밀렸다 이런 뭐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 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동안 지난 12년 12년 전하고 비교하면 학생 인권이 그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 인권을 높였다고는 점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이들에게 권리나 자유 또 신고 정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친 건 대단히 잘했습니다만은 자기의 권리나 자유의 행사가 다른 아이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의 학생 중심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탄탄한 교권의 토대 위에서 그래서 이제 수업도 제대로 되고 또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저는 학생 중심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또 학생 지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교권을 이제 바로 세워야 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 교육인권 조례를 그래서 제정하시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학생 인권 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전북 교육 인권 센터로 그걸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서 교권과 그러면 교직원의 인권까지 함께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교권 조례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 짚어보죠. 요새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이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학교 통폐합이라 하면은 이제 뭐 통폐합 기준도 있고 또 여론을 또 어떻게 수렴하느냐 그 방법의 문제 또 각 지역과 지자체별 특수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네네. 중앙 정부 또 지침도 무시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그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뭐 여러 번 피력을 하셨는데 네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사실 학교 통폐합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인구 소멸과 직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은 14개 시군 중에 지금 그 소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불과 2-3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한 학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마을을 살리는 거고 학교를 살리는 거다.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아주 작아도 너무 작은 학교, 한 학년에 학생 하나밖에 없는 학교, 이런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조금 관점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학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학년에 한 명밖에 없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수업도 안 되죠. 음악, 체육 수업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건데 또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크게 큰 싸움으로 번지지만 않는다면 적당히 티격태격하다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사과도 할 줄 알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훈련을 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걔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학교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너 그냥 그 학교에 다녀라 하는 거는 너무 그 지나친 횡포다. 어른들의. 그리고 아이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그건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학교는 이미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는 마을과 학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그런 너무 작은 학교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12년 동안 전임 교육감은 혁신학교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소 교육감께서도 혁신학교의 정책을 이어가겠다 그러시면서 보완을 또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지난 12년간 혁신학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학교를 바꿔야 된다.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건 저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를 바꾸자, 수업을 바꾸자, 그리고 또 학교의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자,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자, 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초 기본 학력을
탄탄히 하는 토대 위에서 방금 혁신학교가 추구해 왔던 그런 가치들,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학교의 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혁신학교의 인사상의 특혜, 재정상의 예산상의 특혜, 또 그 행정상의 특혜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혜에 의존하면서 무늬만 혁신학교인 그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혁신학교에 그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좀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정리를 한다든가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혁신학교의 그런 정신과 취지는 계속 살려나가고 저희는 이제 미래학교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서 혁신학교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난 12년 동안 혁신학교 그 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박수를 또 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를 깨고 존치하는 쪽으로 무게추를 돌린 것 같습니다. 뭐 외국어 고등학교는 폐지하는 쪽이라고 뭐 교육부가 또 일전에 발표를 했고요. 도내에서도 상상고 자사고 폐지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어떤 형태의 특권 교육에도 반대합니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상상고에 대해서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한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문제, 뭐 보통 교육 초중고에서 뭐 여러 비일비재합니다. 새로운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런 문제, 이런 교육의 불미스러운 점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 학교 폭력 문제는 사실 이제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때는 이제 물리적 폭력보다는 어떤 사이버 폭력이 또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약간 좀 양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폭력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에서 여러 가지 그 유용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서로 바쁘다 보니까 거의 그게 사라졌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의 이제 학폭 문제는 먼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권리와 자유 행사가 다른 아이들의 친구의 권리와 자유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극 같은 걸 많이 해서 주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부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의 학생 자치를 통해서 룰을 정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 학폭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또 아주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데 학교폭력 전담 강사를 배치를 해서 적절하게 또 거기에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이 그동안에는 조금 왠지 그 피해자 보호에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낙인을 찍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으로 또 그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더 두텁게 보호를 해서 아이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뭐 치유센터도 더 좀 확충을 하고 그런 쪽의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도 과제지 않겠습니까? 네. 교원이 뭐 2만 명에 이르고 학생이 20만 명에 이릅니다만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실지 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12년간의 그 조직을 이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는 조직 개편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완성이 되면 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내년 봄부터 이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교육국장님과 또 행정의 또 실질적 책임자인데 관리국장은 또 여성으로 선임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행정국장. 네. 어떤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남성, 여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지는 않고요. 능력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학생 해외 연수 전라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네, 있는데 네, 이게 네. 또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또 도교육청하고도 그 사업이 많이 연계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한 해 또 2천 명 이상을 해외 연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또 공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네, 제가 4년 임기 중에 우리 학생 10,000명을 해외로 연수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걸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외국의 그런 사정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나라를 선정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보낼 계획입니다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 코로나가 다시 확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교하고 현재 한 5개 정도 그 공동 수업을 화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연수를 보낼 때는 그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능한 한 그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또 특히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다문화 이런 아이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 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또 교육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그 공약이나 또 보관을 이렇게 갖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네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부모님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해서 이제 가능한 한 아이들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도움을 드리는 쪽,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입학을 했을 때 입학 준비금,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습 지원금, 이제 졸업할 때는 진로 지원금 이런 형태로 그리고 또 학교 밖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나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자기의 수질과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제 월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돌봄 문제가 특히 학부모들한테 많은 이제 네. 관심과 또 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런 교육 돌봄 문제 또 어떻게 좀 크게 좀 구상하고 있는 네. 면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출생률이 지금 굉장히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출생률을 높이고 결국 또 결혼하는 사람도 좀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인구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그 산전부터 나중에 그야말로 요람에서 부담까지 이제 케어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돌봄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돌봄 전담사들의 경우에는 늘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 문제는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대 위에서 그런 전제 하에서 이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봄 업무는 이제 이 교사들이 지금 잡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그 수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방을 시켜서 이제 돌봄 전담사 중에서 그 돌봄 업무를 맡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부가 2학기에는 이제 정상 등교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게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 가고 있는데 전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방역 대책 그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방역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정상 등교, 대면 수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을 해 보니까 너무 이제 그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원칙은 정상 등교하는 거다. 이렇게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한 3주간을 집중 방역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과 이것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좀 악화된다든가 그럴 조짐이 보인다든가 하면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가 교육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 뭐 물론 이제 정책 변화를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뭐 한동안 물의를 빚었던 입학 연령 문제라든지 유치원과 보통교육의 통합 문제, 또 교육 예산의 뭐 전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는 아이의 그런 이 성장 발달 단계 측면에서 본다든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역시 5세로 낮추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초중고의 예산의 일부를 그 대학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그걸 전용해 주자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유초중고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대학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이제 유초중고 예산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그 별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 재정 교부금법 이걸 좀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보 통합 문제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문제. 지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아까 말씀하신 5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이런 민감한 문제는 꼭 우리 전체 의회를 좀 수렴을 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치원과 유보 통합이 유치원과 보통교육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애통합인 걸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를 또 순시하셨습니다. 가서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까? 네네. 그 제가 최근에 군산상고, 이리공고 또 그 구 전주여상인 전주상업정보고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거는 그 학교들이 직업계고 학교들이 어떠한 지금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는 걸 좀 파악을 해보고 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역시 그 학교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취업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업계가 그래도 좀 낮고요. 농업계 그리고 상업계가 제일 어려워요.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생 충원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선호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그 학과를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에 특화 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학과를 좀 재편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문제로서 지금 직업계고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너무 이제 오래된 그런 체제로 돼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과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고치면서 또 그 실습 기자재 같은 것도 좀 더 현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수능이 이제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수능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정시 이 비율이 좀 확대된다고 그럽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은 수시로 지나가는 학생 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시 확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정시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 서열화라든가 또는 사교육이 너무 좀 늘어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전북 지역의 아이들 중에 이제 정시를 또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비율로 보면 적지만 그래서 나는 정시 이 수능 시험이 좋아라고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수시로 가야 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수능 준비는 정시 준비는 제대로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론을 다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함께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전주 MBC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 침체된 우리 전북 교육을 살려내라, 바꿔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그 길에 크고 작은 어려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담대하게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교육계에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작은 학교 통폐합, 학교 폭력과 따돌림 문제와
교권 강화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교육은 백년지 재개라고 하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상생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